20살 넘어 나이 40이 가까워져도 아직 시집장가 안 갔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챙겨줘야 돼. 밥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자녀의 독립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심한 경우는 모든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부모가 할 때가 자녀를 독립시킬 시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과 삶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0대 이후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의 독립이죠. 본인들의 노후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노후를 잘 계획을 하려면 자녀들이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붙어있는 군식구니까. 독립의 시기를 나이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집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또 다 다르고 특히 돈 문제니까 경제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최근에 쓴 책에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부모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녀를 독립시킬 시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녀의 독립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 준비가 됐을 때 독립을 하는 건데, 사실은 독립을 못 시키는 게 부모들이 자기가 불안해서 자녀들을 못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집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시키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자마자 첫 등록금 내주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제 친구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30 넘어서 아직 시집장가 안 갔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챙겨줘야 돼. 그리고 밥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거는 부모들이 내 탯줄이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못 꿈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20이 넘어가면서 독립을 해야 성인이 됩니다. 근데 자식한테만 기대할 일은 아니에요. 부모도 먼저 바뀌어야 되죠. 50이라는 나이는 그 준비가 시작이 되고 결심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생각하는 독립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독립, 두 번째가 경제적 독립, 세 번째가 정서적 독립이죠. 물리적 독립이라는 건 따로 사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주고, 왜 대학교 입학하면서 직장을 얻으면서 아예 따로 살기 시작을 하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관계가 꽤 달라집니다. 그 집 하숙비, 혼자 사는 원룸값, 이거는 부모가 내주는 경우도 꽤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매일 저녁 밥상 앞에서 마주 앉고 빨랫감 가지고 티격태격 하게 되면 20년 넘은 그 관계의 패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엄마는, 아빠는 아이가 하는 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를 하게 될 거고, 자녀들은, 딸은, 아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마음에 안 들고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 독립이라는 건 생활비와 내가 공부하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돈을 누가 준비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여태까지 내 돈 썼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 제 몇 년 선배가 부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학교에 같이 선배로 오면서 시험을 몇 번 본 거야.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제때 안 하시고 중간에 몇 번 고생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장가 갈 때 되니까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구두박스를 몇 개 꺼내셨대요. 그동안 송금한 송금증을 다 모아 놓으셨다는 거야. 네가 장가 가서 서울에서 딴 여자랑 살지만 이 송금증을 기억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독립시킨 거는 독립시킨 건데, 결국은 그분은 자기 월급 모아서 그러고 나서 독립을 해야 진정한 독립이 시작이 된 거죠. 경제적인 독립은요, 내 삶은 내가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20대다 또는 30대다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물리적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정서적 독립이에요. 심리적인 독립이기도 한데,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분리개별화, separation, individ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나 스스로가 나만의 요구,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먹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입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책 읽고, 가재는 데 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게 정서적 독립인 거죠. 근데 주변에 보세요. 20살 넘어 나이 40이 가까워져도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된 것 같은데, 또는 물리적으로는 독립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독립 안 된 채로 엄마 아빠한테 매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분들 종종 보시죠. 이거는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인생의 결정들을 부모 눈치 보면서 허락을 맞아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진정한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한테 장가 간다 그럴 때도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될걸? 그래서 세 가지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독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정서적 독립입니다. 그래야 50대 부모들, 60대 부모들, 그 부모들도 정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엄마 전화 한 통으로 인생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심지어는 무슨 공기업에 있다가 무슨 공무원 높은 자리 하다가 심지어는 정치권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50이 다 된 사람인데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안 했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정서적 독립에 대해서 예전 시인 칼린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이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이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자녀라는 게 부모가 있다 그래서 내 소유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거쳐온 거지. 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지들이 좋아서 나놓고는 왜 나한테 무슨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은혜가 풀해. 사실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나도 내 부모한테는 그랬는데 내 자식한테는 거꾸로 그 아이들을 구속하거나 속박하거나 은혜 갚으라 그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서로 정서적 독립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먹고 살 게 없고 돈이 없어서 경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내가 자녀를 속박하면 그 자녀는 언제 독립하게? 같이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부모만으로 끝내야지 자녀까지 어렵게 하면 대대로 이어지는 게 되니까요. 정서적 분리가 되어 있어야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면요, 서로를 묶어둬요. 이거를 정신과에서는 병리적인 공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정신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모든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20살이 훌쩍 넘은 아들이 엄마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전업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개입하려다가 말았는데 농담으로 한 얘기죠. 아니, 한마디면 욕할 뻔했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전업자녀 또는 캥거루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50대들 이 나이 때는 취직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하죠. 그때 제 선배들 뭐 소위 말하는 SKY 뭐 이런 데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 대학이 아니라고 해도 학사지원부 가면 큰 기업 원서들이 쌓여 있어서 취업도 쉬웠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럽죠? 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다 취업했어.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집 없었어도 같이 그냥 결혼해서 월세방으로 시작하고 그땐 뭐 집값이나 전세값도 지금보다는 안 비쌌으니까 그리고 일구면 됐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되게 어렵죠? 집값, 전세값, 월세값 굉장히 어려워요. 결혼 비용도 어려운데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기도 어려워. 왜? 비교가 시작이 되니까 요새 SNS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 너무도 두려워해요. 그러니 뭐 하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죠. 물론 여기에는 부모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은 되게 어렵게 살고 시작조차도 뭐 월세방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으면서도 제 책에서 쓴 것처럼 자녀를 놓지 못하는 거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부모 문제 때문에 못 놓는 거죠. 내 자식은 내가 한 고생을 겪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 마치 뭐 같으냐 하면 갓난아기들 키우면서 애 넘어지지 않게 일일이 앞에 거 다 치워주고 다니고 애가 숙제 하나 어려우면 숙제 대신해주고 봉사활동 대신해주고 그러는 마음이 자녀가 20살, 30살이 돼서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녀를 품 안에 둬야 내가 안심이 된다. 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드라이버 멀리 가는 거는 아들과 같아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딸은 아이언하고 비슷해서 눈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부모의 심리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자녀들이 독립을 했을 때 혼자 남을 내가 두려워서 자녀를 독립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족을 만들죠. 물론 경제적인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30살 넘은 자녀들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시집장가도 안 갔으면 좋겠어. 얘네들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어른들도 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부모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자녀들의 두려움,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독립의 어려움, 혼자 서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생긴 현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자식 붙들고 사는 엄마들과 아빠들의 특징이 자식
자식들 만나면 또 한탄해요. 너는 이 나이 되도록 직장은 뭐 그냥 다니는데 아직 남들은 다 결혼해서 뭐 손주도 받대는데 그러는 말을 또 하면서 내심 은근히 자식하고 계속 있는 것도 좋아해요. 완전히 이중 감정이죠. 이러고는 싶을 때 저러고도 싶은. 근데 그 자식은 엄마의 그 마음을 대충 알아. 대충 아니까 근데 또 나가지는 또 못해. 나가려면 나 혼자 챙겨야 되는 게 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랑 살고 아빠랑 살면 편하거든요. 밥도 누가 해주고 빨래도 누가 해주고 집도 누가 정리해주고. 근데 내 생활을 일일이 간섭하고 밤에도 늦게 못 들어오게 하고 월급은 내놓으라 그러고 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뜻대로 못하게 하고 취업은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하긴 했지만 성에 안 차. 연애도 내 마음은 차은우인데 차은우는 나를 별로 좋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현실은 자꾸 좌절을 주죠. 반면에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50대가 넘어가면서 갱년기예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몸은 약해지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가 싶은 40대 중반이 지나자마자 정년퇴직한데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어요. 부모도 역시 예민해. 자녀들도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나이 때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게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민하니까 잔소리하고 잔소리에 받아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자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죠. 마치 중3 때 딸내미가 엄마가 오늘 뭔 일 있었니? 친구들이랑 특별한 일 없었어? 그럼 몰라!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20살 넘고 30 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요, 마음은 자녀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마음 깊숙한 데로 들어가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의 화학기를 얻다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제일 만만한 상대 누굴까요? 아직 벌이 충분치 않아서 독립 못하고 내 밥 얻어먹고 있는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만약에 자식한테 화를 내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나의 불안이라는 걸 알면 대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아주 난폭하게 캥거루족을 끝냈더라고요. 대학 입학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냥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을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딱 그냥 아마 방 하나씩 얻어주고 끝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제가 알아요. 그 친구 그렇게 산 거. 본인이 다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이제 니들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기 쉽지 않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요, 가족끼리 논의해서 그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기숙사로 가면서 모든 걸 독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가풍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현실이 다르니까 독립심정을 합의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대학 졸업, 어떤 집은 취업, 어떤 집은 결혼, 또는 어떤 집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30, 뭐 40살 그런 식으로 가족이 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집은 취업 시점을 독립 시점으로 정해놨어요. 취업하면 자기가 독립해서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켜놓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한꺼번에 딱 하면 난폭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니까 일종의 독립을 할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은 하숙부터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룸방 얻어주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취직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독립을 시킨다든지. 엄마 입장에서 그거를 단계별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쿵 무너져 버릴 거거든요. 할부이자는 왜 소도 잡아먹는다며요. 그것처럼 조금씩 자식을 이별하는 거다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다 알아요. 다 큰 자식 떠나보낼 때는 마치 내가 모이 주고 키웠던 새가 날아갈 때처럼 새장문을 열어놓고 다 날아가게 하면 된다라고 마음으로는 다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거 아시죠? 너는 내 다이아몬드야.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남자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이 못 놓거든요. 근데 마음은 이성적으로는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와의, 내 자녀와의 탯줄을 끊어내고 마음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식도 남이고 배우자도 남이에요. 근데 그냥 남이 아니고 그냥 조금 친한 남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가까운 남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자녀 분가 운동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마음 경계 만들기 운동 시작할 겁니다. 동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10대 후반에 약간의 우울증기가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왔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과학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전학 오는 아이들 입장 관리하고 이렇게 점수 매기고 이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봉사활동 온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 늙은 30, 40대 부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접수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봉사 점수는 또 따야 되니까 그 봉사 점수 딸라고 대신 왔다고 어떻게 좀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선생님만 눈 감아 달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입장에선 애가 바쁘고 대학 갈래니까는 봉사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짐을 덜어주려고 한 거였겠죠. 이게 맞나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녀를 존중하는 행동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녀를 그저 내 성과물 내지는 내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 얘기 들으실 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요, 나 스스로를 동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정은 뭐냐? 존중을 안 하고 그저 돈 몇 푼 던져주고 그 사람이 할 일 내가 대신 다 해주는 게 동정이에요. 동정은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옆에서 어시스트 하면서 지켜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게 존중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존중을 안 하고 동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말한 아까 그 엄마는 자녀를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걔는 나중에 20살이 넘고 성인이 돼도 나 스스로 내 거를 챙길 걸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 자녀한테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부모들은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간섭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면 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가면 나는 자녀 어릴 때는 걔한테 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아들, 내 딸, 걔의 인생을 챙기는 게 내 존재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얘가 독립해버리면 기분 나쁜가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가 좀 집단주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뭐를 해야 된다는 환상이 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사는지 별로 없던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결정대로 모든 걸 다 해.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이게 뿌리 있게 박혀 있어서 간섭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독립의 방법은 물리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이 선행이 돼야 정서적 독립이 쉬워요. 정서적 독립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갈등인 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핑계로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부모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마 조금 그럴 거예요. 자녀한테 돈을 주면서 영향력을 좀 유지하려는 거죠. 원래 돈에는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들어있으니까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도 자녀는 어렸을 때야 돈 받으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죠. 애니까, 난 애기니까.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는데 반면에 정서적으로는 반발심을 계속 가지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의존하고 그 말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죠. 돈을 써야 되니까. 엄카를 쓰고 아빠 카드를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말을 듣는 거지 내가 기회만 되면 너무 싫어. 이중 감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 부모는 철저히 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이를 잡아두려고 내 돈을 쓰게 하는 거고 아이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부모 돈을 쓰려고 붙어서 사는 거죠. 부모도 문제가 돼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독립을 하잖아요. 결국은 어찌됐건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돈줄을 걷어야 되는데 취직을 했는데도 계속 돈 주는 부모들이 또 있어요. 애가 떠날까 봐. 사실은 애는 진작에 떠났어요. 진작에 떠났는데 내 노후 자금도 안 남겨놓고 자식한테 계속 돈 주고 그거 계산도 안 하고 그 자식은 나한테 안 줄 건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돈 주다 보면 나중에 노후 가서 노인이 돼서 정말로 나 스스로 나를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책임져 줄 경제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떠나서 지원하고 이젠 내 시간이 왔다 생각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원래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갱년기에 호르몬이 변하면서 이제 내 역할이 변하죠. 자식들은 다 커서 더 이상 엄마 손이 필요 없고 아빠 손도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 독립까지 해버리면 이제 내 돈도 필요 없어지면 자식은 알아서 잘 사는데 부모 입장에선 내 역할이 없어지고 내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빈방만큼 내 가슴에 구멍 뚫린 것 같으니까 이게
빈둥지 증후군인 건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녀가 떠난 그 방은 내 방인데 애가 올 때 대비해서 침대는 안 없애겠지만 그 책상에서 내가 책 읽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 공간이 넓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떠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은 절을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워서 떠나기 전까지 한 20 몇 년 자기 너무 행복했다고, 되게 바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시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도 되게 기쁘고 충만되게 살았는데, 자녀가 떠나서 잠시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식은 나한테 그렇게 기쁨을 안겨주고 자기가 살러 떠난 것 같다고. 굉장히 말 맞죠.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굴이 정말로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녀는 어차피 커서 내 거 다 빨아먹고 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자식이 크면 자식은 부모한테서 멀어진다라는 걸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니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해 놔야죠. 그동안 서로 바쁘게 일하느라고 부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친하지는 않았던 부부들이 있어. 부부가 같이 놀러 다닌 적도 없고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뭐 젊을 적에 살았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거나, 아니면 노후에 7, 80 넘어서 살만한 동네가 어딘가 하고 그 동네를 구경 다녀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젊은 시절에 너무 바빠서 못 다녔던 개봉 영화, 뮤지컬 바빠서 못 갔던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 부부가 같이, 배우자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혼자서, 아니면 가까운 친구랑. 결국은 빈둥지 증후군은요, 누가 떠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 빈칸을 나만의 뭔가로 채우는 거, 그게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들, 아빠들이라고 하면 제 또래 50대 중후반 또는 6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라면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은요, 지금 그 정도 돼 있는 게 되게 잘 돼 있는 거고, 나름 본인도 애써서 그 정도까지 왔고, 지금부터는 그 자녀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삶을 읽어올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줬지, 고맙게도. 그러니까 알아서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알아서 날아가고 싶은 하늘 다 날아다니다가 약간 지치고 심심할 때 원래 있던 둥지로 와서 나 한번 봐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녀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엄마 아빠랑 너무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지금 놓치기 싫어서 그냥 발악하는 거야. 그냥 좀 너그럽게 봐주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부모들한테 기대진 마세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은 결국은 본인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현실이 조금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건 팔자지.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고 살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나를 걱정하지만 내가 잘 못 되면 본인들의 자존감이 또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알아서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거. 부모님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요.